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믿었을까?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가족이 기대하면 맞춰주고 오랜 지인이 어렵다고 하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50대 중반쯤에, 어떤 분들은 60대가 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댔던 사람에게 외면받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믿는 게 오히려 손해구나. 혼자가 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기대하고 믿다가 결국 실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진 않나요? 한때는 정말 소중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한 그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불신하고 벽을 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더 편안하고 현명하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분쯤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인데 젊을 때부터 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약속도 잘 어겼습니다. 그래도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사람이 좀 그렇지 뭐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어른이 됐으니 나이가 있으니 이제는 좀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은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심리학에는 성격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핵심적인 성향과 행동 방식은 성인이 된 이후 놀라울 정도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큰 사건을 통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기 스스로 간절히 원했을 때,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바람 때문에 변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준다면 우리 관계가 나아질 거야.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었을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형제 자매에게, 5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에게, 아니면 오랜 친구에게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하다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더 자주 더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는 인생의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의 변화, 부모님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래 알던 사람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 중에 평생 자기 일만 챙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가 생기자 그 성격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그냥 좀 이기적인 편이지 뭐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진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랜 친구가 젊을 때부터 돈 개념이 좀 없었는데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주변에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모른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와줘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젊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이라는 덫을 스스로 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래도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딱 그 정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깊고 두텁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즐기되 변하지 않을 모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중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변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기다림을 내려놓는 것이 어쩌면 더 편안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상처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는 상처도 없습니다. 오가다 가볍게 인사 나누는 이웃이 내게 연락 한 번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가깝게 지낸 친구가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는 더 많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의 관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힘든 일을 같이 넘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대의 크기도 그만큼 커져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도 한 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섭섭하고 허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그 친구가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 삶에 바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했거나 혹은 그냥 생각이 짧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기대 앞에서 그 친구의 행동은 너무나 큰 실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모든 관계에서 기대를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대의 크기와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라도 나의 모든 힘든 순간에 함께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큰 기대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따뜻하게 식사 한 번 같이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기대라면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대가 없어도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사실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오래 못 봐도 서로 섭섭하지 않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편안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즐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편안함입니다. 적더라도 부담 없는 관계, 기대가 없어도 따뜻한 관계, 그런 관계 몇 개가 수십 명의 의무적인 관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 중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자꾸 실망하고 계신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기대를 조금만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관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관계를 바꾸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사이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 말입니다. 돈 문제, 재산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 자녀들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 끼어들면서 그전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 말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해관계가 관계를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재산 문제, 형제 자매 사이의 오래된 돈거래, 오랜 친구와의 보증이나 사업 문제, 자녀들의 결혼과 사돈관계,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것이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특히 아주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이해관계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평생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뒤 집 문제 하나로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싸우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합니다. 형인데
친구와 사업을 같이 했다가 잘못됐어요. 그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언제든 희생해줄 사람이야. 우리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할 때 현실과 마주치면 그 충격이 더 크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거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문서로 남기고 사업은 계약서를 분명히 하고 부모님 유산 문제는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사람이란 원래 이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조금은 덜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한 관계는 그 관계 자체를 잠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득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건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정말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라도 이해관계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줬는데 상대방은 별로 고맙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경험.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것 같은데 상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더 바라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보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한 일은 크게 기억하고 상대가 한 일은 작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특성입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몰라요. 이사할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는 어디 있는지 자기 일이 바쁘다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어쩌면 자신의 관점에서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들을 그 친구는 나만큼 크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자기가 준 것을 더 크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해준 것을 상대가 꼭 같은 크기로 돌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줄 때는 진심으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해주면 결국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또한 내가 상대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사람은 잘 지내나 봐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을 요청해 내가 먼저 말하기가 뭐해 하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혼자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여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경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지키되 상대를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라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유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든 순간, 진짜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나요? 몸이 아파서 밤새 힘들었던 날,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눈물이 났던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을 못 이겼던 날, 그 순간에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결국 혼자서 그 시간을 버텨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진짜 힘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행복을 맡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 가족이 알아줘야 내가 힘이 나. 친구가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아. 물론 가족의 지지, 친구의 따뜻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내 행복 전체를 걸어두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외로움과 씨름하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건강 문제로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이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기대를 맞추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데 썼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즐거운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시간,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이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야. 이 말이 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고 따뜻한 관계를 나누는 것은 계속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이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떤 관계의 흔들림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남을 위해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큼이라도 나 자신에게 쏟고 계신가요? 이것이 오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게 다 그렇구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거리와 기대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고 너무 멀리 있으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의 원인이 되고 너무 작은 기대는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현실에 맞는 기대를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 기대 중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남을 위해 쏟던 에너지 중 조금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쉬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에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세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을 사세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세요. 조금 더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